그러면 치과에 대해서는 뭐 치료했다는 흔적이나 이런 건 없나요? 미스왁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의학이 이게 주술이랑 종교랑 분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이집트는 혹시 어땠는지 이게 복잡한데 이호르슨 그로스 이호르스 그로스 아니에요. 다른 호르스예요. 이제 호르스 아. 웨르라고 하는 호르스인데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도 되게 기대가 됩니다. 이집트에 치과 의사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그것도 다 근데- 무조건 그런 건 아니구나. 예,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그런 글들을 많이 봤는데 전공자 영역에서는 치과 치료가 제대로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치과도 따로 있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나름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이집트인들의 지금 이제 어쨌건 남아있는 사례가 많으니까 치아를 보면 치아 상태가 진짜 다 안 좋아요. 마모가 정말 심하고 뭐 치주 질환, 치아 농약 이런 것들도 다 확인이 돼요. 이게 마모가 잘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는 그냥 단순한 마모가 아니라 뭔가 다른 마찰에 의해서 갈려나간 흔적까지도 확인이 되는데 이거는 이집트인들의 식습관이랑 또 관련이 음식이 있는 것 너무 같아요. 거칠었나? 그러니까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 먹으면은 이가 나빠져요. 단 거 먹고 이러니까.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곡식류를 많이 먹으면 이가 안 좋아지고 그래서 실제 고학적인 데이터를 보면은 신석기 시대부터 이가 나빠지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곡식이나 어떤 그 섬유질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또 먹는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나빠지고 그러다가 이게 이집트적인 통계를 보면 선왕조 시대 때 충치 같은 경우 어떤 연구에 의하면은 선왕조 시대 때는 한 2.3% 정도. 요거는 근데 20세기 중반에 1960년대가 나온 연구이기 때문에 조금 업데이트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연구에 따르면은 선왕국 시대 이집트 그 시신에서 확인된 1742개의 치아를 조사해 보니까 그 중에서 2.3%가 충치를 갖고 있었고 그러다가 왕조 시대가 되면은 4.6% 정도가 돼요. 시대가 흐르면서 좀 올라가요. 좀 올라가네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최근에 있었던 연구들에 따르면 이 왕조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집트 문명 시대인데 이때 충치 발생률이 한 10% 정도. 꽤 높은데요? 그러다가 이게 더 높아져요. 프톨레마이오스 시대가 되면 거의 30%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뭔가 식습관이 훨씬 더 다양해지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라고 보통 뭐 얘기를 해요. 계급별로도 차이가 있나요? 계급별로 차이가 별로 없어요. 계급별로는 별로 예.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경향성을 봤을 때 계급이 높으면 치아가 더 안 좋아요. 더 잘 먹으니까. 더 잘 먹으니까. 아. 그리고 이제 충치 말고 이 마모 관련해서도 빵이 되게 영향이 큰데 이집트 사람들은 빵과 맥주가 주식이거든요. 이제 빵 쪽에서는 어쨌건 이집트는 모래먼지가 많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다. 그러니까 모래먼지가 당연히 식재료에 들어왔을 것이고 동시에 농사를 지을 때 볼이나 밀을 벨 때 청동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석재 도구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흑요석 같은. 흑요석? 예, 흑요석 낫을 많이 써요. 이 왕조 시대 때에도 여전히. 그러니까 쓰다 보면은 당연히 돌가루가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요 곡식들을 이제 갈잖아요. 밀가루를 만들어야 되니까. 가루. 근데 이제 가는 그 도구가 당연히 석재죠. 돌도 같이 갈리는 거야? 같이 갈리는 거죠. 아. 곡식을 갈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그 사례는 정말 많아요. 구조나 벽화로 그려지는 경우도 많고 모형으로 만들어지는 경우 진짜 많아요. 보통 여성들이 가는데 이런 어떤 돌로 만든 널판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굴려가면서 이 곡식 갈거든요. 갈아요? 근데 당연히 돌가루가 들어갈 수밖에 계속 없어요. 들어가겠네 이거. 네, 그렇다 보니까 빵을 많이 먹는다는 거는 상류층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상류층의 치아가 안 좋은 사례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냥 단순히 치아만 상하는 게 아니라 이 치관의 구조가 다 완전히 망가지고 그냥 아예 무너져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이빨이 안 좋기로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메노테프 3세라고 하는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파라오예요. 파라오인데 이 사람 완전 말년에 정말 이 때문에 고생했을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의 시대가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거든요. 제일 잘 먹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그리고 약간의 신체도 조금 이제 살이 좀 있는 그러니까 많이 먹고 풍요로운. 그러면 치과에 대해서는 전혀 치료했다는 흔적이나 이런 건 없나요? 그러니까 치료 차원에서는 이렇게 후대기는 한데 금실로 치아를 고정시키려고 하는 고대 임플란트 같은 그런 흔적들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빨에 이렇게 치실을 감아가지고 나오는 시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는 구강 관리를 열심히 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들이 있는데 칫솔이 실물 유물로 확인되진 않아요. 인터넷 이런 걸 살펴보시면은 뭐 칫솔도 이집트에 시작됐다 그러면서 미스왁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오해가 발생한 건데 미스왁이라고 하는 게 이 나무
나무 끝을 이렇게 솔처럼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은 자체가 이제 칫솔질이 된다. 그런 나무인데 중동 지방, 북아프리카 지방에서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쓰여요. 근데 그 이른 시기라는 거는 고대 이집트 문명 이후인데 천 몇백 년 전 뭐 이 정도. 고대 이집트에서는 그런 게 유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아요. 되게 의외네요. 엄청 청결을 신경 쓰는 사람들인데.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신관들의 생활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언제나 각을 했을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단서들은 있어요. 나트론 같은 경우 아까 이제 시신 말리는데 사용해서 천연소다 같은 경우 그냥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각을 하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되거든요. 것들도. 그런 것들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물이 충분했나요? 물 충분했죠. 날강이 날강이 있으니까? 물은 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물은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의학사를 보다 보면은 고대 문명뿐만 아니라 중세도 그런데 의학이 이게 주술이랑 종교랑 분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이집트는 혹시 어땠는지, 이집트에 뭐 의학의 신이라고 딱 명명된 신이 있는지. 이집트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집트에서는 의사랑 주술적 치료사랑 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둘이 같은 사람이에요? 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누가 아파요 가가지고 전부 다 쓰는 거예요, 방법을. 수술도 해주고. 예, 물리적인 치료도 하고 여러 가지 주술적인 장치들도 같이 권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치료를 했었고, 실제로 에버스 파피루스라고 하는 파피루스가 있는데 신왕국 시대 초반에만 쓰여진 건데 여기에는 언급된 내용이 의학과 마법은 함께할 때 가장 효과적이다. 아예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군요. 그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이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면 과학이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병은 발생하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초자연적인 어떤 원인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 현상적으로 대처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이 초자연적인 이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또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개념이 헤카라는 개념이거든요. 헤카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마법 혹은 스타워즈 포스랑 또 비슷한 개념이에요. 모든 만물에 깃들여져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고 상당히 보편적인 그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 헤카라고 하는 그 에너지, 그 힘 자체도 하나의 신으로 또 헤카도 신이에요? 예, 헤카도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모든 대상을 다 신격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엄청 많죠. 그래서 헤카가 이제 신이기 때문에 치유를 할 때는 헤카를 부르는 그런 뭐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런 방식의 치유의 방법이 사용됐었고, 그리고 그 헤카가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들한테 이제 치유를 부탁을 할 때에도 당연히 헤카가 작용한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막 이집트에서 딱 완전 의학의 신이다 뭐 이런 신은 사실은 없는데, 근데 이제 토트라고 하는 신이 그 역할을 많이 맡아요. 토트는 지식, 지혜, 그다음에 이제 문자, 그러니까 신들의 서기관 교대 신인데, 그러니까 그냥 지식인 신이에요. 표현될 때는 따오기로 표현되거나 객허원숭이로 표현되는데 거의 항상 뭔가를 적고 있어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이 의학의 신으로 자주 여겨졌었고, 또 그와 관련된 어떤 신화적인 내러티브 가운데 하나가 호루스랑 세트라고 하는 신이 한번 싸워요. 그거 되게 유명한 신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 신들의 왕권이 내려오는데 원래 오시리스한테 왔다가 오시리스 남동생이 세트가 죽여요. 찢어버리잖아요. 토막 내가지고 버리고 그거 다 모아서 진짜 꼬매가지고 부활시키는데, 오시리스랑 이시스 아들이 호루스인데 자기 아버지가 부활은 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적인 의미에서의 부활은 이 세상에서의 부활이 아니에요. 저기 부활. 저기 가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리스는 저승에 가서 저승의 왕이 되는 거죠. 원래 왕이니까. 근데 이승은 여전히 세트가 통치를 하고 있죠. 근데 이거를 오시리스 아들인 호루스가 다시 아버지 왕권을 뺏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작은 아버지 세트랑 싸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호루스가 승리해서 왕이 되는데, 싸우는 과정에서 호루스가 한 번은 눈을 다쳐요. 실명을 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토트가 와가지고 고쳐줘요. 치유를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전 사실 이시스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이시스를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그 호루스의 눈이라고 이렇게 눈 모양이 있는 이렇게 된 거. 그게 치유된 눈이에요. 그래서 그 상징이 어떤 치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트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좀씩 달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술 도구가 쭉 이제 그려져 있다는 코몬보 신전에서는 그 신전에서 모시는 호루스가 또 있는데, 복잡한데 이 호루스는 그 호루스. 이 호루스는 호루스 아니에요. 다른 호루스예요. 이제 호루스 웨르라고 하는 호루스인데 대호루스. 학렬로 따지면은 원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호루스의 3천격인 호루스거든요. 원래. 오히려 더 위에요, 나이가. 네, 더 위에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같은 호루스다라고 여겨지기도 하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신전에서는 이 호루스가 치유의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그 신전은 뒤에 가면 신전 후면에 의학 관련된 구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상단부가 손상이 돼가지고 정확하게 완벽하게 어떤 장면이었는지를 알기 어려운데 수술도구 앞쪽을 보면은 이시스와 네프티스 두 여신이 출산하고 있는 장면도 그려져 있고 뭔가 전반적으로 의학 관련된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추정컨대 아마 몸이 좀 아픈 사람들이 거기는 이제 또 신전 구조상 내부가 아니라 신전 약간 외부거든요. 그러니까 신전 외부에서 내부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아픈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전에서는 호루스가 또 치유 역할을 담당한다. 하여튼 제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이집트라고 하는데 제가 예. 이집트를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라에 대한 직접 증거를 얘기하는 논문들도 있지만 예. 에베르스 파피루스, 에드윈 예. 스미스 파피루스 맞아요. 이 예. 이름이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개가. 예, 많이 나오죠. 에베루스랑 에드윈 스미스는 이집트 이름은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이름이 붙은 연유 그리고 연유. 이제 안에 담겨 있는 내용 이런 예, 것들이 예, 좀 궁금해요.